한 권으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개념 정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00강 컨셉 100번이고요. 화법 전환이라고 나왔네요. 이 화법 전환은요,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얘가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아이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화법 전환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험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친구들은 특히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잡고 가죠. 화법이란 말하는 방식을 뜻하며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나뉜대요. 직접 화법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직접 화법이라고 그래요. 볼까요? Tom said to me, 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용부호가 이렇게 보이네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탐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말한 내용을 이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직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라고?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접 화법은요, 역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번에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꿔가지고 마치 뉴스를 보도하듯이 전달하는 방법을 간접 화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Tom told me, 탐이 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He would love me forever. 그가 저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말했어요. 과거를 기준해서 본 미래, would를 쓴다고 그랬네요. 의미는 같지만 그대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꿔서 전달하느냐, 이거에 따라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나뉜다고 하네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이죠.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 이게 대표적입니다. 간혹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라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라고 해요. 이럴 때 시험과 관련돼서 이 3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따옴표 안에 문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화법을 전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따옴표 안의 내용이 평서문일 때, 의문문일 때, 명령문일 때 각각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법을 전환할 때 가장 먼저 하실 일, 따옴표 안의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서문부터 가죠. 평서문의 화법 전환. 이 말은요, 따옴표 안의 문장이 평서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전달동사, 연결어, 인칭, 시제, 그리고 대명사와 부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화법을 전환할 때요, 이 5가지를 몽땅 다 따져야 됩니다. 짜증 왕창 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짜증 엄청 납니다. 이거 다 따져가지고 바꾸려고 하면요. 사실은 화법 전환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법을 전환할 때 그냥 의미 파악해서 주르륵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화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안 되죠. 특히 이 화법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 되고 자연스럽게 바뀐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된다면 이 상황들을 조금 암기를 하셔서 그리고 이해를 하셔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돼요. 볼게요. 첫 번째, 전달 동사입니다. 전달 동사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 앞문장에서 이 인용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앞의 문장, 이거를 전달문이라고 하는데 그 전달문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를 전달 동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전달 동사가 say면 say로 바꿔주고요. say to면 tell로 바꿔줍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say to에서 t가 보이니까 tell 이렇게 바꾸는 걸로 외웠어요. say면 say로, say to면 tell로.
만약에 얘가 said라면 said로 바뀔 거고요. 얘가 said to라면 told로 바뀔 겁니다. 시제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연결어인데요. 쉼표와 인용부호를 모두 없애고 얘네 대신에 접속사 that을 넣어주는데 이때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쉼표와 따옴표를 없애주시고 대신 that을 넣되 생략도 가능하다. 세 번째 인칭인데요. 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걸 가리키잖아요. 1인칭은 나 또는 우리, 2인칭은 너 또는 너희들, 3인칭은 1, 2인칭이 아닌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는 거죠. 어쨌든 1인칭의 경우에는 전달문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일치시키고요. 1인칭입니다. 2인칭의 경우에는 전달문의 목적어와 일치시키고요. 3인칭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즉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장 속에서 1인칭이 쓰였다면 앞에 있는 전달문의 주어와 일치시키고요. 여기에 2인칭이 쓰였다면 이 앞에 있는 전달문의 목적어와 일치시키고요. 3인칭이라면 변화 없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 인칭 대명사는 모조리 바꿔주신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바꿔주신다는 거. 주격, 소유격, 목적격, 기타 등등 인칭 대명사가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조리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 시제. 주절의 시제, 즉 앞에 문장, 전달문의 시제가 죄송합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앞에 있는 전달문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의 시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절의 시제가 즉 앞에 있는 전달문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에는 시제 일치의 원칙을 따른데요. 우리 배웠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쓰인다고요. 요거 맞춰주시면 돼요. 현재는 변화 없고 과거일 때는 과거나 과거 완료. 됐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대명사와 부사입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대명사와 부사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짝 도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this는 that으로 바꾸는데요. 우리 지시대명사 배우면서 this 배우면 반드시 그 다음에 that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this는 that으로 바뀌어요. 좀 건너가 볼게요. here는 there로 바뀌는데요. here and the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라는 건데요. 그 표현과 연결돼서 here는 there로 바뀌는구나. now, then은요. now and th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그래서 때때로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now도 then과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now는 then이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능하면 최대한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오셔가지고 기억에 날 수 있게끔 하시길 또 부탁드릴게요. Today는 that day이고요. ago는 before입니다. Today는 that day, ago는 before. This는 that, today는 that day, ago는 before, here, there, now, then. 괜찮을까요? Tomorrow, yesterday, last night 있는데요. Tomorrow는 내일이죠. The next day, 그 다음 날이니까 내일 충분히 연결됩니다. Yesterday는 어제입니다. The day before, 전날이니까 어제 괜찮지요? Last night는 어젯밤이에요. The night before, 어제 저녁이니까 어젯밤 괜찮지요? 서술형 문제를 직접 쓰실 때는요. 이 앞에 것만 기준으로 암기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객관식 유형으로 이런 표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The following day는 다음에 이어지는 날이니까 그 다음 날 내일이에요. The previous day는요. previous가 이전의란 뜻이거든요. 이전 날이니까 어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the previous night 하면 이전 저녁이니까 어제 저녁이 되는 거죠. 객관식에서 이런 표현이 보인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서술형에서는 이 앞에 표현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옴표 안에 이런 대명사와 부사는 전부 찾아서 죄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직접 합본 문장이요. Tom said to me, I'll love you forever 이렇게 나왔네요.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입니다. 지금 하셨던 5가지 절차 꼼꼼히 따라가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Tom said to me. Tom 먼저 이렇게 쓰시고요. 동사를 봤더니 said to라고 나와 있네요. t가 보이죠? 과거니까 told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e 목적어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쉼표랑 따옴표를 삭제하고 이 자리에 연결어 that을 쓰시면 되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따옴표 안에서 3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인칭, 시제, 대명사, 부사죠. 먼저 인칭부터 따져볼게요. 인칭은 여기 1인칭 주어 보이고요. 2인칭 목적어 보이네요. 자, 주어는 1인칭은 문장의 주어하고 맞추는 거고요. 2인칭은 목적어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얘는 탐이 되는 건데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he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얘하고 맞춰서 me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시제 한번 맞춰볼까요? 얘는 will, love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가 얘가 과거니까 얘는 would, love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쓸까요? 얘는 would, love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명사 부사를 보니까 forever는 부사긴 한데 관련되어 있는 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e 그리고 나서 would love 그리고 me 마지막으로 forever 여기까지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얘가 의미 파악이 순간적으로 돼서 탐은 저에게 그가 영원히 저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탐은 저에게 그가 저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뀌면요.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순서를 따라 주시는 거 이게 아마 최선일 겁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는 날 분명히 오겠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따옴표 안의 문장이 평서문인 경우 이 화법을 전환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따옴표 안의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달 동사 연결어 순으로 이 같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전달 동사가 say 혹은 say to인 경우 ask로 바꿔준대. 전달 동사 왜 바뀌었죠? 지금 뭐 한다고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뭐라고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ask로 바꿔요. 아까 평서문일 때 say는 say로, say to면 tell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to가 붙어있든 없든 간에 의문문인 경우에 전달 동사는 ask 하나로 통일되고요. 얘가 만약에 과거라면 얘는 asked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연결어 부분인데요. 쉼표, 인용보, 따옴표죠.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얘네를 싹 다 없애고 따옴표 안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따옴표 안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 if 또는 whether 주어동사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최근에 봤던 겁니다. 간접 의문문 떠오르시죠? 따옴표 안의 문장이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이 의문문이잖아요. 얘는 간접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인칭, 시제, 대명사와 부사는 방금 전에 평서문에서 하신 거와 동일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He said to me, do you like her?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녀 좋아하냐?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회로를 의문문 전환 방식으로 싹 돌리셔야겠죠. 먼저 he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는 said to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과거니까 asked,로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목적어 me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콤마, 인용부호, 물음표까지 다 삭제를 하고 간접 의문문 하는 방식 그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의문사가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가 없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if 또는 whether를 써 주셔야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인칭을 살펴봤더니 인칭은 간접 의문 방식이니까 먼저 동사부터 챙겨볼게요. 자, 동사는 두가 있으니까 두는 삭제를 하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순서 맞춰주시는데 여기 인칭을 보니까 2인칭이네요. 그러면 목적어하고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얘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맞나요? 소유격입니다. 근데 3인칭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요거 할만합니다. 자, 시제를 따지려고 봤더니 문장 전체에 즉 주절의 동사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얘도 과거로 맞춰서 like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you 2인칭은 맞춰서 I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like to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내려서 her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의 문장 부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녀 좋아하니?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이렇게요. 왜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like to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She said to me,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야? 아, 따옴표 안의 문장이 의문문이네요. 의문문 그 방식 딱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she를 쓰시고요. 자, 동사가 said to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asked t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me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싹 다 없애고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와 써주시고요. 주어 동사의 순서로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여기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 있네요. 2인칭이니까 목적어와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my name 이렇게 쓰시고 시제는 과거니까 얘가 was로 돼야 된다는 거. 이거 따질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아요.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따옴표 안의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옴표 안의 문장이 명령문인 경우인데 명령문은 굉장히 할만합니다. 볼까요? 전달 동사 say나 say to를 명령문의 의미에 따라 tell, ask, order, advise로 바꾼대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tell이고요. ask가 쓰인 경우는 묻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다는 의미일 때입니다. order는 명령하다는 거, advise는 충고, 조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고, 조언의 경우에는요. 이게 의사 선생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요. order의 경우에는요. 이거 뭐 직장 상사나 군인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tell이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문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부정명령문의 경우는 not 투부정사로 바꾼대요. 뭐 중간에 과정이 싹 다 생략이 됐는데요. 명령문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달동사 say나 say to를 tell, ask, order, advise 중에 적절한 거 하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쓰시고요. 큰 따옴표 있는 문장을 그냥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주시면 하면 돼요. 근데 부정문이면 not 투부정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Dad said to me. 아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네요. 고민할 거 없이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냥 tell을 쓰면 되는데 얘가 과거니까 told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명령하는 쪽이라면 order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ordered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니까 to stay home. 끝. 명령문 할 만하죠. 평서문만 기준 잘 잡아두시면요. 의문문의 경우에는 간접 의문 우리 배웠던 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걔도 좀 할만하고요. 명령문은 아주 가볍게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됐을까요? 오늘 이 화법 전환과 관련된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익숙해지시는 그런 단계만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직접 화법의 문장을 간접 화법의 문장으로 고쳐 쓰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said to me, I bought this book yesterday.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따옴표 안의 문장이 무엇인가인데 평서문이네요. 근데 얘는 명령문은 아닌 거죠. 5가지 절차 따라봅니다. 첫 번째 he 그대로 쓰고요. said to니까 told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얘를 다 삭제하고 that을 쓰겠네요. 인칭대명사는 모두 찾는데 얘밖에 없습니다. 1인칭이면 주어하고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봤더니 과거 시제네요. 얘가 과거 시제고 얘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에 이랬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보다 더 먼저 일이 돼야겠죠. 과거 완료가 돼야겠네요. this는 that으로 바꿔주고요. 맞나요? yesterday는 the day befor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혹은 the previous day 이렇게 바꿔주시던가요. 따옴표 안에 인칭대명사, 시제, 대명사, 부사 이런 것들 모조리 다 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He told me that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He had bought that book the day before 혹은 the previous 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십니까? 2번 She said to me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come back here tomorrow.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이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told로 바뀔 것이고요. 인칭대명사 이 아이는 1인칭이기 때문에 주어 she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자, 시제를 봤더니 will come back입니다. 미래 시제지요. 과거에서 본 미래가 되기 때문에 would come back이 돼야겠네요. here는 there로, tomorrow는 the next day 이렇게 되겠죠. 혹은 the following day로요. 그러면 she told me that she would come back there the next day 혹은 the following day. 되나요? 3번. He said to me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 보이시나요? 평서문 또 그대로 갑니다. 얘는 told로 바뀔 거고요. 2인칭이기 때문에 얘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인칭되면서 또 있습니다. 1인칭이면 주어하고 맞추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his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제를 봤더니 시제는 현재인데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과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맞춰주는 거니까 과거 시제로 바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더 바꿀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He told me that I was his best friend. 이렇게 돼야겠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절친이라고요. 됐나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She says I want to be a K-pop star.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K-pop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역시 평서문입니다. 동사를 확인해 봤더니 says 현재형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says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삭제하고 that을 쓰되 생략 가능. 인칭대명사 1인칭이 있으니까 주어와 맞춰주시고요. 더 이상 인칭대명사는 보이지 않네요. 동사의 시제를 확인했더니 현재니까 현재로 그대로 가주시되 주의하실 건요. 얘가 이 아이와 맞춰서 she가 되기 때문에 want는 wants라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된다는 거 이걸 챙겨가셔야 돼요. 요거 틀리면 또 너무 아깝습니다. 대명사와 부사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기준으로 연결하시면 She said that she wants to be a K-pop star. 요거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가 K-pop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고 됐을까요? 5번 He said I have never seen such a pretty girl. 그는 말했습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이 역시 또 평서문이네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완료의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예쁜 소녀를요. 얘는 said니까 to가 없으니까 그대로 said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삭제하고 that을 쓰되 생략 가능. 1인칭이니까 주어하고 맞춰주시고요. 시제를 봤더니 과거가 기준인데 현재 완료가 쓰였으니 과거 완료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인칭대명사든 대명사 부사든 더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He said that he had never seen such a pretty gir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쁜 소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6번 이어서 갑니다. She said to me, what are you doing now? 다운편의 문장에 의문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의문문 만드는 방식으로 싹 전환하셔야겠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고요?
자, 전달 동사 said to는 asked to로 바뀔 거고요. 예, 싹 다 삭제하시고 간접 의문 들어갑니다. 의문사가 먼저 보이네요. 의문사 쓰시고요. 동사 주어의 순서를 주어 동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비동사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 이 인칭이기 때문에 얘랑 맞춰서 I로 바꿔주셔야겠죠. 맞나요? 인칭 대명사는 더 없는데 시제가 과거를 기준으로 본 거니까 얘는 비동사가 과거로 될 텐데 I로 바뀌었으니 was로 바뀌겠고요. now가 보이네요. now and the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She asked me what I was doing then.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됐나요? 자, he said to me.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Why are you so happy today? 역시 다운편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이네요. 얘는 asked로 바뀔 거고요. 삭제가 되고 의문사가 보이네요. 비동사 주어의 순서니까 이렇게 바뀔 텐데 역시 인칭이 2인칭이니까 얘로 맞춰서 I가 될 거고요. 인칭 또 없죠. 과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비동사는 얘하고 맞춰서 또 마찬가지로 was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oday가 있으니까 that day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He asked me why I was so happy that day.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날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8번 갑니다. Mom said to me, my brother,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남동생에게 너 숙제 끝냈니? 다운편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입니다. asked로 바뀔 거고요. 삭제가 되고 의문사 있는지 따져봤더니 없네요. if나 whether로 맞춰주셔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인칭을 봤더니 2인칭이니까 여기하고 맞춰줄 거고요. 그렇죠? he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칭이 있기 때문에 얘에 맞춰서 his로 받아주셔야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시제를 봤더니 did가 있습니다. 삭제하고 얘에다가 과거를 주고 가야겠죠. 그런데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로 하나 밀려놔야겠네요. 그러면 아주 복잡한 문장 과정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Mom asked my brother if나 whether 쓰시고 얘는 2인칭이기 때문에 이 여기와 맞춰서 he로 받아준다고 했고요. 시제가 과거 완료로 바뀌고 his homework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해서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엄마가 저희 남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그의 숙제를 끝냈는지 어떤지를요. 9번. Brian said to her. Brian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Do you need my help? 역시 의문문이네요. 그러면 asked로 바뀔 거고요. 삭제하고 의문사가 없으니까 역시 if나 whether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칭을 봤더니 2인칭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she로 바뀌겠네요. 여기 또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1인칭이니까 여기와 맞춰서 his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나서 두가 있는 거는 삭제를 하고 얘만 삭제만 되면 되는데 얘가 과거니까 얘도 맞춰서 과거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Brian asked her if whether 얘가 she로 맞춰진다고 했고요. needed 과거입니다. 얘는 여기에 맞춰서 his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Brian asked her if whether she needed his help.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도움이 필요한지요. 됐죠? 의미적으로 보면 이거 잘 보세요. 브라이언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너 내 도움이 필요하니? 그럼 너는 그녀가 될 거고요. 내 도움이면 브라이언이 말한 거니까 브라이언의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의미 파악.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Mom said to me. 엄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거라. 다운표현의 문장 동사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 등장했습니다. 크게 고민할 건 없겠네요. 자,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거니까 무슨 명령이나 명령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언까지는 괜찮겠네요. 그러면 told로 바뀌거나 advised 요 정도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 your best니까 2인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my best가 되는 것까지는 해주셔야겠네요. 따라서 Mom told me to do my best. 이런 것들을 챙기시고 합니다. 따옴표 안에서요. 인칭과 대명사 부사, 시제까지 요거는 늘 고정. 어떤 형태의 문장이라도. 11번. My teacher said to us.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Don't give up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의 형태죠. not to 부정서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told로 바꾸되 뭐 조언도 괜찮잖아요. advised 괜찮겠네요. 그리고 나서 인칭 대명사 없고요. 대명사 부사 없고요. 얘를 투부정사 형태.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로만 쓰면 되니까 not to give up 이렇게 쓰면 되겠죠. My teacher told us not to give up in any situation.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The police officer said to me. 경찰관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how me your driver's license. 당신의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령문의 형태지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찰관이 이렇게 일종의 약간 경찰이니까 명령했다? 그냥 뭐 말했다도 괜찮아요. 뭐 일반적으로 tell을 쓰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를 봤더니 인칭 대명사가 2개가 보입니다. 그렇죠? 1인칭의 경우에는 주어와 맞춰주신다고 그랬고요. 2인칭의 경우에는 목적어와 맞춰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his, show me 목적어가 힘이 되겠죠. 힘이 되겠고 여기는 my driver's license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령문이니까 to show로 바뀌면 되겠고요. 따라서 the police officer told me to show him my driver's license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the police officer asked me 혹은 told me 괜찮아요. to show him my driver's license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경찰관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말했다도 되고 요청했다도 괜찮고 전달 동사는 그렇게 이거 감점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걸 쓰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나머지 것들을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시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전체 강의의 정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Chapter 16 특수구문의 Review Test 16이고요.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2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풀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기분이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